아니, 장례를 마치면 그 유족들의 마음 얼마나 황망하고 헛헛하고 우울하고 슬픔에 계속 잠겨 있을 텐데 날벼락이라는 뒤에 제목은 또 대관절 뭐예요, 허준 변호사님?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서 또 한 번의 슬픔이 얹어지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쯤에요. 남편의 장례를 마친 아내분과 아내분의 지인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식당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네? 어떤 일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네? 경기도 용인시 상현역 인근입니다.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저렇게 도로에서 천천히 우회전하면서 네. 건물 쪽으로 들어와서 주차장 지나치더니 갑자기 저렇게 식당으로 돌진을 한 겁니다. 뭐야 이게? 음식점 창문 쪽으로 그대로 들이받아서 창가 쪽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크게 다치고 말았는데요. 뭐야 이게 지금?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 이거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시 현장에 있던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고 차가 돌진해서 들어온다는 생각은 꿈에서는 못했지. 아수라에 됐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차가 창문 쪽으로 온다는 생각을 세상에 누가 해요?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하재건 평론가님 창가 쪽에서 식사하시던 분들이 계셨다면서요, 세상에. 당시에 식당 안에 손님 직원 등 120여 명이 있었는데 어머나. 그중에 창가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이제 해를 당한 거예요. 어머나. 80대 손님 한 명이 숨지고 에? 6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뭐라고요? 그 숨진 한 명과 다친 6명 총 7명이 한 일행이었습니다. 어머나. 그 일행이 바로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이동해서 식사를 하던 세상에. 그런 분들이었었는데 남편 장례식을 마치고 여기서 식사를 했던 80대 여성하고 50대 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80대 지인이 사망을 했고 아이들 2명을 비롯해서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제야 왜 날벼락이라는 제목이 붙었는지 알겠어요. 세상에 진짜 이런 날벼락 짓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세상에. 박선배 변호사님 대체 이유가 뭡니까?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은 아내와 함께 식당을 방문하려던 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자마자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갔다, 즉 급발진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운전자 음주 상태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블랙박스, 주변 CCTV, 차량 제동장치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해 진위 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지나치게 중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주변에 아까 박선배 변호사님 주변 이제 저희가 이 애초에 보여드렸던 이 사고를 낸 차량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는 이제 다른 CCTV 등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경찰이 저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이 맞는지를 보려면 지금 저 상황에서 주변에 CCTV가 만약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다행일 텐데 그나마 뭔가 진위를 가려내는데 아까 영상 보면 그게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다 회수를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출시되는 차량,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차량의 경우에는 ABS가 거의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ABS 분석을 통해서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 주변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시 즉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들어오는 후미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 규명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짧은 순간이다 보니 이 블랙박스 영상에 어느 정도의 음성이 담겨 있는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극히 당황하는 모습이라던가 나름대로 제동장치를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정황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감정을 거친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급발진인지 아닌지 진위 확인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이 사고가요. 최진문 교수님, 날벼락이란 말이 정말로 정말 죄송해요. 송구한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게 세상에 보세요. 지금 이 다치신 분 80대 이 사망하신 분 있잖아요. 사망하신 분의 친구분, 원래는 친구분이 이번에 장례를 치렀어요. 남편을 여의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 친구의 문상객으로 지금 이번에 사고로 사망하신 분 온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80대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을 저 하늘나라로 떠내보낸 날 문상훈 친구가 저렇게 사망하고 사고로 자신과 같이 식사하던 50대 딸이 다치고 지금 본인도 다치고 친인척 다치고 이건 무슨 날벼락이야 진짜. 날벼락이죠, 날벼락. 그야말로 날벼락이에요. 아니 남편을 하늘나라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장례 치르고 나서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고마워서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저런 엄청나게 상상할 수도 없는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본인도 중상을 입었다니까요.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분도 중상을 입고 본인 딸도 거기서 같이 다치고 또 말씀하신 문상기에 오신 친구분, 지인분도 와, 거기서 사망을 하고 세상에. 이러니 이게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지 않겠냐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럼 어떡해. 본인 지금 거기에 그래도 문상 오신 분한테 고맙다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하려고 모인 자리에 본인도 다쳐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 또 세상에. 그 지인 거기에 오셔가지고 문상을 하셨던 그 지인분이 사망을 했어요. 이러면 장례를 또한 물론 본인이 치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은 아파서 가지도 못해요 지금 중상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게 뭐 정말로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는 거잖아요. 이 80대 아내분은 그 사망한 지인분 유족들한테 고개를 못 들 못 거 아니야 들죠, 또 고개를. 세상에.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진짜로. 본인이 초대해서 식사로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 거 세상에, 아닙니까? 어떡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물론 본인도 지금 중상이에요. 세상에. 경상도 아니고 본인도 병원에 어떡해요. 치료받고 있는데 심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겠냐고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이번 사고는요. 경찰이 반드시 그 사고 원인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날벼락 같은 정말 사고였습니다. 기가 막힐 뿐입니다.